자, 5번 문제. n이 자연수일 때 두 다항식 a와 b에 대하여 a-b의 차수가 2랍니다. 그러니까 a라는 다항식에서 b라는 다항식을 뺐더니 남아있는 그 다항식의 차수가 2일 때 a 플러스 b의 최고차항 개수와 그러니까 최저차항인 상수항의 합을 구하시는 문제인데, 이건 뭐 너무 수학적인 어떤 식을 통해서 푼다는 느낌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사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물어보는 차수가 기껏해야 1, 2, 3차, 4차 뭐 그 정도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숫자를 집어넣어서 둘의 차수를 뺐을 때 차수가 2가 그 차수가 뺀 다항식의 최고차항 차수가 2차가 되도록 이런 뜻이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빼게 될 텐데, 빼게 되겠죠. 그럼 x에 일단 뭐 동량 처리할 거는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쭉 쓸게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차수를 정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n에다가 자연수니까 1부터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얘는 2차가 되겠죠? 얘는 2차가 될 테고요. 여기는 3차가 됩니다. 그치? 얘는 상수가 되고. 그럼 최고차항이 3차인데 이 3차를 지워줄 수 있는 항이 없어요. 그럼 n이 1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럼 n에다 이제 2를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다 넣게 되면 이제 차수만 쭉 써볼게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4차 차수만 쓴 겁니다. 플러스 n에 2 집어넣으면 개수가 2가 되는 거고 쟤는 2차 플러스 상수 마이너스 n에 2를 집어넣으면 4차. 그 다음 여기 1차 그 다음 마지막 상수 n에 2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여기는 4차고 여기는 4차가 혹시 지워지는 항인지를 봐야 되겠지? 근데 지워지네요. n에 2 집어넣으면 x의 4제곱, 여기도 x의 4제곱. 그럼 최고차항은 여기는 2차가 남겠네요. 됐죠? 그럼 결정이 됐죠? n이 2란 뜻이에요. 그럼 2 말고 딴 게 답이면 답이 여러 개 나오겠지. 문항수 문제의 조건을 보시면 답이 여러 개는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가 딱 꽂혔으면 계산 틀리지 않았다면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럼 n에 1을 집어넣어서 이제 직접 차수를 계산하다 보면 얘랑 이제 지워지는 항이 될 테니까 쓸 필요 없고 n에다 2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a-b 한 식은 이렇다는 얘기죠. n에 2 집어넣으면 2x의 제곱 차수별로 쓸게요. 마이너스 2x n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차수 2차 맞네요. 네, 성립하겠죠. 그럼 남은 거는 지금 a 플러스 b항을 구하는 거니까 이제 남은 건 n 값에다 2를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좀 어렵게 없습니다. 그럼 a는 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고 b는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x의 4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또 둘을 덧셈하게 되면 이번에 a 플러스 b는 2x의 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따라서 최고차항 개수는 2, 그 다음에 상수항은 3. 그들을 더하면 5가 정답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네, 뭐 말은 상인데 그렇게 상처럼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적당히. 네. 네. 보통 다항식의 차수를 말할 때는 특별한 말이 없어도 최고차항의 차수를 다항식의 차수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건 몇 차식이죠? 2차식이죠. 근데 이게 왜 2차식이에요? 우리가 최고차항이라 말하지 않았잖아. 이 다항식의 차수를 말하실 때 이 다항식의 최고차수를 말하시오 이러진 않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 다항식의 차수는 2차로 정의하는 이유가 처음에 우리가 다항식을 배울 때 특별한 말 없으면 다항식의 차수는 최고차항의 차수로 그 다항식을 정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차수를 최고차항이라는 언급은 없지만 뺐을 때 나타나는 이 다항식이 차수가 2차가 된다는 뜻은 최고차항이 2차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네.
자, 10번 문제. 두 다항식 AB가 다음과 같을 때 이걸 정리했을 때 각 항의 개수와 상수항 중 가장 큰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이거를 대입해서 풀기에는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러면 AB가 여러 군데 너저분하게 배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직접 집어넣으려면 그 너저분한 식에다가 여러 번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식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식을 정리를 한 다음에 그냥 다시 식 자체를 정리한 다음에 대입하는 게 제일 유리하겠죠. 근데 여기는 딱히 뭐 할 건 없어요. 그냥 분배 말고는 딱히 할 게 없죠. 루트 2a 플러스 2b가 될 테고, 이건 보통 유리화 같은 거 할 때 이런 건 보통 유리화를 우리가 직접 하진 않죠. 이걸 유리화하면 당연히 루트 2 플러스 1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동량을 모읍니다. a가 있는 거를 동량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b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동량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랑 모으면 루트 2가 뺄셈 되면서 이게 지워져요. 마이너스가 분배되면서 마이너스 a가 남고 얘랑 계산하게 되면 플러스 b가 남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냥 개수 저기 식 자체를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대입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대입해서 여러분이 개수 찾는 거나 뭐 어렵지 않겠죠.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이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다항식 파트다 보니까 이 상이라고 해봐야 뭐 그렇게 대단하게 난이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두 다항식 xy가 상수 k에 대하여 이렇게 주어져 있답니다. 이걸 만족시키고 다항식 y의 1차항 계수가 y입니다. y의 1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 1차항 계수 y의 다항식 x의 최고차항 계수와 다항식 y의 최고차항 계수의 곱을 계산하시라는 얘기죠. y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식과 내 식을 뭐 이런 식 보면 본능적으로 연립하고 싶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y만 필요해요. x는 필요 없죠. 그럼 위에 자리를 빼시면 됩니다. 그럼 x가 지워지고 빼기 되면서 계수가 붙여지면서 1 플러스 ky라는 식이 나타나죠. 우변은 뺄셈하는 거니까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2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로 2x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플러스 이렇게 돼요. 따라서 y라는 이 다항식은 양변을 k 플러스 1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k 플러스 1이 각 항에 나눠지겠죠. 이렇게 x제곱의 계수가 나오고 이렇게 x의 계수가 나오고 이렇게 상수항이 나옵니다. 괜찮아요? 차수별로 나눠 쓴 거죠? 근데 이제 조건에 보면 1차항 계수가 여기서 1차항 계수면 얘겠죠. k 플러스 1분의 2가 마이너스 1과 같습니다. 곱하시면 좌변 2, 우변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넘어가면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3. 네. 그럼 k제곱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대입하게 되면 식은 x 플러스 y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럼 이번에는 x를 구하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를 더해봅시다. 그럼 2x가 나오고 지워지고 4가 남습니다. 따라서 x라는 다항식은 2라는 상수항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y의 최고차항을 구해야 돼요. 근데 y는 사실 k값을 구했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직접 대입하시면 y의 최고차항이 나옵니다. 이게 최고차항이니까요. 그래서 y의 최고차항은 y의 최고차항의 개수죠. 개수는 k 플러스 1분의 2에다가 k 값에 뭘 대입한 거냐면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거니까 그 개수는 마이너스 2분의 2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두 개수의 곱을 계산하시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더라. 그래서 선생님 근데 상수항인데 상수항을 개수로 취급합니까? 상수항은 이름이 따로 독특하게 상수항이라는 이름이 있을 뿐이지 보통 일반적으로 주어져 있는 다항식의 모든 개수 그러면 상수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죠? 상수까지 포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 근데 얘는 뭐 최고차항이 상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상수가 개수가 된다라는 표현이겠죠. 그건 아닙니다. 사실
주어져 있는 전개식에서 모든 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합이 6일 때 x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주어져 있는 전개식에서 아직 전개를 안 했다는 얘기죠. 전개를 지금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강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합을 구하는 문제라면 전혀 이 식을 전개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모든 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합을 구하려면 저 관계식 x 대신에 뭘 대입하시면 되죠? 1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수와 상수항의 총합이 나오죠.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관계식을 서로 곱해놨어요. 얘를 전개했더니 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a의 x의 뭐 예를 든 겁니다. 세제곱 플러스 b의 x의 제곱 플러스 c의 x 플러스 d. 자, 여기서 개수와 상수의 총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값을 구하면 개수와 상수의 총합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a하고 b하고 c하고 d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식의 x에다 뭘 대입하시면 되냐면 위에 보신 것처럼 1만 대입하시면 정확히 얘가 나옵니다. 그렇죠? x에 1 대입하면 얘 남고 얘 남고 얘 남고 얘 남아요. 근데 이 식이나 결과적으로 서로 같은 항등식이잖아요. 그럼 좌변에서 모든 개수와 상수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우변에서 모든 개수와 상수의 합을 구하란 말과 같은 말인데 우변에다 x에다 1을 대입하면 모든 개수와 상수의 합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똑같은 식인 좌변에도 x에 1을 대입하면 개수와 상수의 합을 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은 전개를 안 해봐도 x에 1을 대입하면 그게 모든 개수와 상수의 합이 성립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x에다 1을 대입합니다. 이 식에다. 그럼 1 대입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되고 여기다 1을 대입하게 되면 3이 되죠. 곱하기 3이 돼요. 이 값이 6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는 2랑 같아지고 a 값은 3이다. 구해지겠네요. a3이 구해지고 나면 이제 남은 거는 요것만 조금 귀찮은 작업이지만 요것만 잘 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구조였다면 두 번째 구조는 자, 저 식에서 a 값 3이었으니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곱하기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에서 이걸 전개했을 때 x제곱의 개수를 찾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x제곱의 개수를 찾으려면 굳이 다 전개할 필요는 없죠. 그럼 만들 수 있는 조합은 앞에 있는 가로에서 x제곱을 곱하고 뒤에 있는 항에서 마이너스 1을 곱하는 케이스. 앞에서 마이너스 2x를 곱하고 뒤에 있는 항에서 3x를 곱하는 케이스. 앞에 있는 가로에서 3을 곱하고 뒤에 있는 거에서 x제곱을 곱하는 케이스. 요 케이스에서만 x제곱이 나오겠네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x제곱, 얘는 마이너스 6x제곱, 얘는 3x제곱. 따라서 이걸 다 더하게 되면 x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4x제곱. x제곱 개수는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30번 두 당식 AB에 대하여 또 왠지 연립하고 싶은 그런 식이죠. 저런 식이 주어졌는데 x 더하기 4b의 제곱이 얘랑 같을 때 이걸 만족하는 다항수 x의 3차항 개수와 1차항 개수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연립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밑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밑에 있는 식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위 걸 어떻게 이용할지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나는 x만 필요해요. a, b는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럼 x만 좌변 남기고 여기는 플러스 4b 제곱을 우변으로 넘겨야 되겠죠. 그럼 이걸 전개를 해줘야 되겠네요. 전개하면 a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2ab 이렇게 하면 플러스 ab니까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제곱 넘어간 게 마이너스 4b 제곱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b 그다음에 마이너스 6b 제곱 됐습니까? 또 x를 구하는 거죠. 이제 여기다 이제 x하고 y를 여기는 a하고 b를 대입하려면 연립을 해도 괜찮고 혹시나 모르니까 인수분해 같은 거 한번 해봅시다. 혹시 몰라요.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인수분해 되니까 a 여기 b 여기는 3 여기 2 이쪽 마이너스 이쪽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저 x는 a-3b 그 다음에 a 플러스 2b랑 같답니다. a 플러스 2b는 있네 여기 있죠. 그럼 여기가 x제곱 플러스 2라는 뜻이에요. 그럼 a-3b가 필요하거든. a-3b 이제 이걸 구하기 위해서 저거 a-3b를 구하려면
마땅히 여기서는 딱히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연립을 해야 되겠죠. a 플러스 2b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b 연립을 하죠. 이렇게 써요. 연립을 하려면 우리가 안 맞는 게 뭐냐면 a 플러스 3b를 구해야 되는데 a 마이너스 a 플러스 2b가 있기 때문에 b를 구하는 게 유리합니다. 우리한테는 b가 뭔지를 알아두면 좀 좋을 듯 해요. 그래서 b를 구하기 위해서 위에 식에다 2를 곱해요. 그럼 2a 플러스 4b는 2x 제곱 플러스 4가 되고 아래는 2a 마이너스 b는 x 마이너스 1이 돼서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5b는 빼면 2x 제곱 그 다음에 뺀 거니까 차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네. 자 보세요. 이제는 이걸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글쎄 실제 프리집은 선생님 프리집을 확인하고 죄송합니다. 준비성이 부족해서 원래는 프리집을 확인하고 선생님이 생각했던 프리와 프리집에 있는 프리를 비교해봐서 좀 더 좋은 프리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너무 죄송한데 너무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사실 이 문제를 잘 보지를 못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약간 즉흥적으로 풀어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말 안 해도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음에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좀 더 잘해오겠다라는 말씀인 거니까요. 근데 이거는 프리집을 봐서 혹시 프리집에 이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냐면 프리집에 혹시 이거를 처음부터 연립해놓고 A, B를 각각 구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는 형태가 나오면 아까 우리가 구했던 식 있죠? 여기다가 대입하는 형태가 나오면 이게 그거보다는 이게 더 좋은 프리일 듯해요. 꼭 프리집대로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x가 라지 x가 얘입니다. 얘예요. 근데 그 중에 얘는 문제 조건이 있으니까 구해졌죠. 얘만 찾으면 되는데 얘를 알아. 문제 보면 라지 a 플러스 2b가 x제곱 플러스 2인데 우리가 필요한 건 얘가 필요해요. a 마이너스 3b. 그럼 좌변식 a 플러스 2b에다가 5b를 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2에다가 똑같이 5b를 빼겠죠. 그럼 좌변은 이게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x 마이너스 3b가 됩니다. 그럼 남은 건 x제곱 플러스 2에서 여기는 5b를 빼라는 얘기죠. 그럼 x제곱 플러스 2에서 5b가 이겁니다. 이걸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한번 붙이시면 돼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여기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라지 x예요. 근데 그 라지 x의 3차항계수와 1차항계수를 찾는 거니까요. 뭐 이건 여러분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3차항계수 어떻게 찾아요? x세제곱의 계수. 이것도 조건이 여러 가지 겁니다. 앞쪽에서 마이너스 x제곱은 안 되네요. 네. 이쪽에서는 3차를 만들 수가 없네요. 있네요. 얘랑 얘랑 곱하면 되겠죠. x와 x제곱. 그러면 1x 세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그거밖에 없나요? 3차를 만들 수 있는 케이스가? 네, 그러네요. 이거밖에 없네요. 3차항 계수는 1입니다. 그 다음에 1차항 계수, x의 계수를 찾으라는 뜻이니까 x의 계수 찾으려면 여기 있는 이 x와 뒤에 있는 상수 혹은 이것도 이거밖에 없네요. 2x 3차항 계수, 1차항 계수 둘을 더하면 정답은 3이다. 이렇게 저희가 되겠네요. EA-B. 네. 그게 더 좋습니다. 맞아요. 잘 봤어요. 네. 지금 이게 수업 준비를 안 한 게 이게 벌써 등토를 하는 거야. 더 좋은 풀이가 있는데 지금 현민이가 말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얘는 구해졌는데 얘가 안 구해져서 선생님은 연립을 통해서 OB 값을 구한 다음에 여기서 OB를 빼는 형태로 갔는데 그렇다고 일일이 막 대입하기는 귀찮잖아. 뭐 B값 정리한 다음에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서 연립하듯이 양변 5로 나눈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서 A값 구하고 그 나온 AB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건 너무 귀찮고 약간의 조작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 현민이 얘기는 이거예요. a 플러스 2b와 여기 2a 마이너스 b가 위아래를 바꿔 써볼게요. 2a 마이너스 b가 있고 여기 a 플러스 2b가 있는데 위에서 아래를 빼면 이게 a 마이너스 3b가 되네요. 그럼 이게 x 마이너스 1이었고 얘가 x제곱 플러스 2니까 이걸 빼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네. 뭐야 계속 안 맞아. 플러스였죠 이게. 위에서 아래를 빼는 거니까. 됐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연립, 사실 이 연립 구조가 이런 경우는 별 필요가 없는 거죠. 식에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 풀이가 더 좋습니다. 이 풀이로 기억하세요. 좀 전에 이걸 구하는 과정은 아까 우리 한 거랑 똑같고 앞에 있는 a-3b를 구하는 과정은 연립보다는 네, 이쪽으로 푸는 게 더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네, 좋은 풀이 감사합니다. 40번 서로 다른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다항식을 전개한 식을 px로 한답니다. 근데 이 px가 이 조건을 만족한대요. 일단 px 좀 복잡해 보이죠?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5개랍니다. 그 x 6제곱의 개수가 5래네요. 뭐 전개하는 수밖에는 딱히 없어 보이죠? 그러면 항의 개수라든지 그다음 항의 개수라든지 개수를 찾으려면 저 모양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개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항의 3개짜리 전개식이니까 우리가 이건 이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얘를 제곱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2ab bc ca 이렇게 정리된 이 식을 쓰시면 되겠죠. 그럼 한번 써볼까요? m에 2에 x에 2m제곱 플러스 x의 2n제곱 플러스 4. 다음에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얘랑 곱한 거니까 계산 잘해야 된다. 가끔 저거 곱한 애들 있는데 2 한 다음에 얘랑 곱하면 같은 밑끼리 곱해지면 지수는 덧셈이 되는 거야. 곱셈이 되는 게 아니고 지수가. 그래서 x가 있긴 있는데 지수가 m 곱하기 n이 아니고 m 플러스 n이에요. 이게 덧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얘랑 곱한 거니까 플러스 4x의 n제곱. 그 다음 얘랑 곱한 거 2배죠? 플러스 4x의 m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항은 지금 총 6개 나왔는데 이 중에 동량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그래야 항의 개수가 5개로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서 동량이 발생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게 결정적인 힌트인 것 같죠? 문제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힌트. x 6제곱의 개수는 5입니다. 왜 하필 5일까요? 했더니 이런 게 좀 눈에 보이지 않나요? 개수잖아. 개수. x 6제곱의 개수니까 일단 x. 근데 지금 6제곱이 어디 붙을지는 알 수 없어. mn의 값이 각각 서로 다른 두 자연수이라는 거 알고 m이 n보다 크다는 것만 일단 알고 있지. 이게 어떤 조건이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6제곱이 나타날지는 모르겠고 확실한 거는 x 6제곱 개수가 5라는 겁니다. 그럼 x가 붙어있는 항은 일단 이런 거는 미리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필요 없는 항들이죠. x 6제곱을 만들 때 필요한 식은 아니니까. 그럼 x 6제곱 만들려면 이렇게 남아있는 5개 항 중에서 x 6제곱 동량 처리가 되면서 x 6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그 6제곱 개수가 5가 되려면 이런 거밖에 안 되지 않나요? 얘랑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개수가 1, 여기 개수가 1, 여기 개수 4, 여기 개수 4. 그러니까 붙으려면 뭐 이렇게 붙어서 개수가 4, 1 더해서 5가 된다거나 아니면 4, 1 더해서 5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이렇게 붙어서 개수 4, 1 더해서 5가 된다거나 그런 조합을 찾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혹시 이게 만약에 같은 동량 처리가 돼서 둘을 덧셈하게 되면 개수가 8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되고 그럼 남은 건 이제 조합을 찾아야 되겠죠? m과 n의 조합을 찾는 겁니다. 근데 m이 n보다 크다며. 근데 이게 6차잖아. 최고창이 6차는 아닌데 어쨌든 최고창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건 그 당시 차수를 말한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x 6제곱 개수니까. 느낌상 x에다 하면 m에다 하면 6을 집어넣어 봅시다. m이 n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럼 n에다 하면 1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근데 이건 사실 약간 노가다성이에요.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x에 6 집어넣어요? 그럼 얘는 몇 차가 되죠? 쟤는 일단 아는 거 써볼게요. x의 12차 플러스 x의 2n제곱 쟤는 필요 없으니까 일단 쓰지 않을게요. 플러스 2x의 6 플러스 n 그 다음 마지막 뒤에 플러스 4x의 n제곱 플러스 4x의 6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m에다 6을 집어넣고 나머지 n에는 아직 숫자를 안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n에 이제 숫자 1 집어넣으면, 여기 보세요. n에 이제 숫자 1 집어넣으면 얘는 2차. n에 1 집어넣으면 얘는 7차. 얘는 1차. 얘만 6차네. 그럼 얘만 6차니까 개수가 5가 나올 리는 없겠죠. 4밖에 안 나올 테니까. 그럼 1은 안 돼요. 그럼 2를 집어넣으면 n에다 2를 집어넣죠. 2. 여기 4차.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6차를 찾아야 돼. 그럼 여기와 여기서 6차가 나와야 되겠잖아요.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n에 2 집어넣죠? 잠깐만. 네. n에 2 집어넣으면 여기 4차, 여기는 8차, 여기는 2차, 6차가 이거밖에 안 났네요. 그럼 n에 2가 안 된다 뜻이죠. 그럼 n에 3 집어넣으면 n에 3 집어넣어요? 오? 여기 6차 나오네요. 근데 실제로 이런 거는 사실 안 해봐도 돼. 그냥 설명이 가서 해드리는 거지. 이건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6차가 나왔으면 나올 수 있는 데는 여기나 여기서 6차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말한 개수 1과 개수 4를 더해서 5가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의미가 없고 사실 딱 봐도 여기 2n에서 6이 나오려면 m에다가 3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차수는 맞는데 이게 성립해야 돼요. 항의 개수가 6인지 항의 개수가 5개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뜻이지. 그럼 일단 차수는 맞으니까 한번 쭉 대입해 봅시다. m에 6, n에 3을 대입하게 되면 x에 12제곱 플러스 x에 6제곱 플러스 n에 3을 대입하게 되면 2x에 9제곱, 그 다음에 아까 빠뜨리는 숫자 4 있었죠? 여기다 쓸게요. 4 플러스 n에다가 3 집어넣으면 4x의 3제곱 플러스 4x의 6제곱, 얘랑 얘랑 동량 처리가 되면서 x의 12제곱 플러스 2x의 9제곱 플러스 5x의 6제곱 플러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4. 딱 맞네요. 그렇죠? x 6제곱의 개수는 5가 맞고 항은 정확히 5개.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n값과 n값은 딱 이 조합이 나왔죠. 6과 3을 더한 값 9가 정답이 된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6에서 안 나왔으면 5로 내려가고 5에서 안 나오면 4로 내려가고 이래야 되는데 다행히 나왔네요. 좀 빠르게 나왔죠. 그럼 또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마찬가지요. 아까처럼. 이게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핵심은 여기 있는 개수, 여기 있는 이 두 개 항과 여기 있는 두 개 항을 짝을 지어서 이렇게 더하든 이렇게 더하든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더하든 이렇게 더하든 각각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더해서 개수가 5가 나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 숫자들의 적당히 더 수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짝 찍고 이렇게 짝 지었을 때, 혹시 그런 경우 있죠? 그렇게 짝 지어 봤을 때, 아니면 이렇게 짝 찍고 이렇게 짝 지어 봤을 때 개수가 5가 되는 경우를 눈치껏 빨리 찾는 수밖에 없죠. 막 대입하기는 그렇고 그냥 눈치껏 어떤 이렇게 뭐 n에다가 한번 숫자 집어넣고, 근데 지금 큰 숫자에다 집어넣는 게 유리해요. m이 n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m에다가 적당한 수를 집어넣는데 일단 6차니까 선생님 그냥 6을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의미 없이. 근데 고맙게도 그냥 바로 걸렸죠. 근데 6을 안 되면 이제 뭐 다른 숫자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뭐 6보다 더 큰 숫자는 차수가 너무 높아져서 안 될 것 같고, 6이 안 되면 6보다 작은 숫자인 5라든지 4라든지, 5는 근데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5를 집어넣으면 차수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뭐 4를 넣거나 3을 넣거나 숫자를 이제 맞춰가야 될 텐데 금방 구해졌기 때문에 뭐 고생을 좀 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약간 시간이 끌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 만약에 학교 시험에 출제되면 완벽한 시간을 끄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여러분한테는 위험한 문제예요. 내용이 아주 쉽지도 않은데 시간은 잔뜩 잡아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위험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한번 풀어보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저 시계 값이 10의 6제곱 이하가 되도록 하는 n의 개수. 숫자도 좀 무섭죠. 10의 6제곱이 나왔기 때문에. 당하지 마세요. 당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게 다 나름의 의미가 있는 식일 거거든요. 눈에 좀 어느 정도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를 보면 어떤 식이 떠올라야 되냐면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a 대신에
2n을 대입한 거고 b 대신에 1을 대입했다 보면 식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n 대신에 2n, a 대신에 2n, b 대신에 1 대입하면 이 식과 완벽하게 일치해요. 결과로 이 식은 정리해보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이 나오잖아. 그럼 얘는 여기 맞춰서 집어넣게 되면 2n의 세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다 썼더니 2n의 세제곱은 8n의 세제곱이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어지고 위아래 약분했더니 n세제곱이 남네요. 됐죠? 그럼 지금 문제는 이걸 정리한 게 n세제곱이에요. n세제곱의 값이 10의 6제곱 이하가 되는 개수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 n이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어떤 자연수의 세제곱이 10의 6제곱 이하가 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많이 어렵지 않아. 왜냐면 n의 세제곱이 결론 10의 6제곱 이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비교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16제곱 이하가 되는 개수인 거니까 자연수값. 근데 좌변에 3차면 우변도 3차로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따라서 n값은 10의 제곱 이하네. 100개가 정답이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네. 이 문제가 좀 상으로 출연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난이도 상 정도는 아닌데 많이 헷갈리긴 해요. 사실. 자, 이걸 계산하시오. 이 형태를 잘 봐주세요.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오면 보통 이런 케이스는 그냥 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치환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치환을 추천할게요. 이렇게 두자. 그럼 두 번째, 이 식은 결론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값을 구하라는 뜻이고 곱셈 공식 변형을 씁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 ab bc ca가 되죠. 어쨌든 우리는 이게 이거니까 결론은 이 식의 값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식의 값을 집어넣어 볼게요. 이제는 더 이상 뭐 계산할 건 없으니까 ab bc ca.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한 값이에요. 근데 a와 b를 곱하면 b가 두 번 곱해지고 b와 c를 곱하면 c가 두 번 곱해지고 라지 A와 라지 C를 곱하면 a가 두 번 곱해집니다. 그럼 결론은 여기서 나타나는 식은 a제곱 bc 순서대로 쓴 건 아니에요. 그냥 차수별로 쓴 겁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모든 항마다 ABC가 겹쳤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어. 이거 어디다 써먹을 거야 이거를. 모든 항마다 ABC가 있으니까 바깥으로 ABC를 바깥으로 뽑아주십니다. 그러면 정확히 우리가 필요한 항들이 딱 남아요. 그럼 다 됐네요. 여기는 나와 있고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얘랑 얘를 찾아야죠. 근데 얘는 어떻게 하죠? 찾을 필요 없습니다. 이게 0이니까요. 우리가 풀었던 문제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것도 A 더하기 B 더하기가 0이었거든요. 그래서 A, B, C를 구할 필요 없었던 거예요. 여기는 그냥 다 지워집니다. 결국은 이 식의 값은 얘를 구하는 것 같고 얘네들을 곱셈공식 이용해서 이제 이거를 찾아내시면 되겠죠. 네, 그거는 그 정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번에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도 이 문제는 참 우리가 여러 번 다뤘었죠. 선생님 처음에 이거 당항 수업할 때도 이거 예를 들어드리기도 했었고요. 직육면체 나오는데 건널비, 모서리, 그 다음에 대각선 길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이 공식이라고 그랬죠. 가로를 A, 세로를 B, 높이를 C라고 둔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얘랑 관련된 게 이거였죠. 4A 더하기 4B 더하기 4C. 이걸 4로 묶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게 뭐냐면 모서리 길이의 총합입니다. A가 4개, B가 4개, C가 4개로 만들어진 직육면체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거 보면 또 생각나는 게 이거거든요. EAB 플러스 EBC 플러스 ECA. 얘는 뭐냐면
건널비의 총합이에요. 직육면체는 윗뚜껑, 아랫뚜껑, 좌우뚜껑, 앞뒤뚜껑이 서로 합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뚜껑을 구하면 넓이가 AB. 근데 똑같은 게 두 개니까 2AB가 나오는 겁니다. 오른쪽 뚜껑 넓이 BC. 그럼 왼쪽 뚜껑도 넓이 BC. 똑같은 게 두 개니까 2BC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앞에 넓이. 앞에 넓이는 가로 A, 세로가 C죠? CA. CA가 앞뒤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겠네요. 얘가 건널비의 합을 말합니다.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대각선 길이죠.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네, 이 대각선 길이에요. 근데 대각선의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는 이건 웬만하면 그냥 공식을 외웁시다. 직육면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가로제곱, 세로제곱, 높이제곱을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시면 이게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 구하는 공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걸 맞춰서 이제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A제곱, B제곱, C제곱에 이렇게 루트 씌운가. 그러다 보니까 얘랑 얘가 골고루 나오는 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 플러스 A제곱, A제곱, B제곱, C제곱 플러스 2AB. 이건 굳이 묶을 필요 없어요. 저 자체가 건널비니까 2BC, ECA. 네, 여기다 집어넣고 이제 나머지를 계산해서 저 계산한 결과를 집어넣어서 이제 정리하시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AG가 대각선 길이니까요. 마지막에 루트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네가 구한 거는 아마 이걸 구한 걸 겁니다. 이걸 정리하다 보면 이제 이게 나오겠죠. 그럼 그게 답이 아니고 그걸 집어넣어서 루트 씌운 게 정답인 거니까 혹시 나중에 이 답을 구했더니 이게 뭐 3이었어요. A제곱부터 B제곱부터 C. 근데 공식 맞춰 썼더니 이 답이 3 나왔어. 그럼 정답은 3이 아니고 루트 3인 거예요.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네, 괜찮겠죠. XY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X 플러스 Y의 6제곱의 값을 구하죠. 6제곱을 어떻게 구하죠, 우리가? 6제곱 구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6제곱은 구한 적이 없죠. 6제곱은 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걸 이용하거나 또는 이걸 이용하시면 되죠. 그럼 6제곱이 나오겠네요. 굳이 어렵게 하실 필요 없이. 뭐가 더 유리한지만 판단하면 되는데 뭐 벌써 이게 어느 정도 저기 x 플러스 y의 제곱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앞에 식이 유리해 보이지 않나 라고 생각은 되네요. 그렇잖아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y의 세제곱이니까 결론은 6제곱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y의 세제곱 혹은 뭐 마이너스 xy의 세제곱 뭐 이걸 구하란 말이죠. 근데 여기랑 여기를 이용하면 뭐 구할 수 있겠네요. 이게 32니까 어떻게 구하죠? 그러면 네, 5탄 아니었어요. 그냥 풀어야 됩니다. 이걸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계산합시다.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은 x 플러스 y의 전체 세제곱에 뭐가 필요하죠?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가 필요해요. 이렇게. 근데 잘 보시면 이거 써먹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xy가 얘랑 같죠? 그럼 마이너스 3xy는 이거랑 같겠네요. 이렇게. 그치? 여기는 마이너스 3xy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xy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요. 그럼 플러스 3x 플러스 y의 제곱에 x 플러스 y가 곱해졌네요. 동량 처리가 되네요. 얘는 x 플러스 y의 세제곱이 되고 얘는 플러스 4x 플러스 y의 세제곱이 돼서 5x 플러스 y의 세제곱이 고맙게도 미리 나와주네요. 됐니? 쭉 따라가봐. 얘가 얘랑 같았고 마이너스 3xy 대신에 이 식을 정리해서 만들어진 얘를 대입했더니 식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정리해서 했다는데 이렇게 됐어요. 근데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이 답이 얼마냐면 32였죠. 이 값이 32예요. 따라서 x 플러스 y의 전체 세제곱은 5분의 32가 되는 거죠. 이거보다 얘가 더 유리하네요. 이 문제는 오히려. 미안합니다. 이게 3이었네요. 3이었어요. 그럼 이게 4가 될 테고, 계산이 더 쉽네요. 그럼 얘는 8이 될 테고, 이렇게. 그럼 얘보다는 이건 잊어버리세요. 얘보다는 얘가 더 유리하네요. 지금 문제를 보니까 x 플러스 y의 세제곱이니까 이게 이 x 플러스 y의 세제곱이 8이었어요. 8의 제곱, 정답은 64. 네, 이렇게 더 유리하게 문제가 풀어지네요. 됐습니까? 방법은 두 가지였는데 여기도 나쁘진 않았는데 이건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x, y 값을 구하려고 이제 이 식을 정리했더니 뭐 이걸 구하는 것보다 이쪽이 훨씬 더 유리하네요. 그래서 이쪽으로 방향을 약간 틀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상이죠. 응원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나만 덥냐? 땀이 나 지금. 나만 더워? 나만 더운 거야? 자, 다항식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x로 했을 때 q1, r2의 값을 구하시오. 보통 우리가 저렇게 나눗셈을 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주로 보통 우리가 뭘 많이 하냐면 그 나머지 정리식 같은 거 쓰잖아요. 그렇지? 뭐 이렇게 x 플러스 2의 세제곱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qx 나머지 rx 이렇게 하는데 사실 나머지 정리의 핵심은 몫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머지를 구하잖아요. 근데 얘는 몫과 나머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들어간 숫자도 서로 다르게 들어가요. 그럼 이건 느낌상 이렇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관계식으로 푸는 것보다는 그냥 나눗셈을 쓰라는 뜻이에요. 직접 나눗셈 하라는 뜻이죠. 직접 나눗셈 하라고요? 얘를 정리해 봅시다. x 곱하기 x 세제곱 플러스 3배 한 다음에 얘랑 앞에 거 제곱 얘랑 곱하는 거니까 6x 제곱 플러스 뒤 거 제곱에 앞에 거 한 번 곱하는 거니까 12x가 되고 플러스 8이 되네요. 얘를 전개하게 되면 x의 4제곱 플러스 6x의 세제곱 플러스 12x제곱 플러스 8x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죠. 자, 이 식을 이제 직접 나눗셈 하시면 돼요. 말했듯이 나머지 정리식으로 이렇게 관계식을 써서 뭔가 대입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란 얘기지. 몫과 나머지 직접 다 구해야 되는데 그나마 들어간 숫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풀 수는 없는 문제라 직접 나눗셈 하시는 게 좋을 듯 해요.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고 계산합시다. 여기 x제곱 필요하죠? 분배하면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4x 세제곱 플러스 11x 제곱 플러스 8x 다시 4x를 곱하게 되면 4x의 세제곱 플러스 8x 제곱 플러스 4x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3x 제곱 플러스 4x 3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남아요. 그럼 얘가 결국은 qx라는 얘기죠. 얘가 rx라는 뜻이고 이렇게 그래서 각각 이제 1과 2를 대입하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나오겠네요. 아셨죠? 너무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머지 정리 문제니까 나머지 정리식을 써야지 이런 문제보다는 문제 전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몫과 나머지를 다 같이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립제법 아니면 몫과 나머지를 같이 구하려면 조립제법 아니면 직접 나눗셈 하는 문제인데 나누는 식의 차수가 2차이기 때문에 조립제법은 아닙니다. 조립제법은 x의 차수가 1차인 경우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나눗셈으로 계산을 해드렸어요. 70번 다음 다항식 px를 저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플러스 2 나머지가 x 플러스 3일 때 px를 x 플러스 나눌 때 몫과 나머지를 각각 구하는 거죠. 뭐 이것도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뭐 직접 나눴으면 한다든지 더군다나 이걸 한번 풀어보고 싶었던 게 나누기 하는 게 1차이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써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px부터 먼저 정리합시다. 식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px는
x제곱 플러스 x로 나누게 되면 px는 x제곱 플러스 x로 나누게 되면 몫은 x 플러스 2 나머지가 x 플러스 3 이래요. 저게 px라는 거죠. 이걸 전기하게 되면 x 3차 x 2차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2xx 더하면 플러스 3x 플러스 3 이렇게 되네요. 이 p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조립제법을 씁시다. 배우면 괜히 써먹자. 배우면 괜히. 그렇으면 아직 다항식인데 조립제법 써도 됩니까? 어차피 너 시험 문제 연습하는 거잖아. 다항식 인수분해 구분해서 우리가 지금 문제 풀고 있는 건 아니니까.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목과 나머지니까 마이너스로 이제 조립제법 해야 되겠죠? 1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자 이렇게. 그럼 목 qx는 이거겠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나머지 r은 2 이렇게 처리해서 문제를 마무리 하셔도 되고 이 문제는 근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직접 나눗셈 하는 거는 뭐 사실 뭐 아까도 풀어드렸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건 x 플러스 나눌 때 이건 이래도 되겠는데? 저기 보세요. px식이 이거였죠. 이거 잘 보세요. 왜 x 플러스를 나누는지 여기 x제곱 플러스 x가 있네요. 좀 저 x 저기서 x를 바깥으로 빼봐. x를 빼면 x 플러스 1이 남고 x 플러스 2 그리고 x 플러스 3 그렇지? 근데 우리가 어찌 원하는 식이 뭐냐면 우리는 이걸 원하는 겁니다. p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쭉 곱해져 있는 게 몫이 되고 뒤에 남는 나머지가 있을 텐데 1차로 나누면 남는 나머지는 상수가 돼야 되겠죠. 요런 꼴을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x 플러스 1과 곱해져 있는 x 플러스 1과 곱해져 있는 이만큼을 일단 몫으로 잡아봤는데 안 되는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1차로 나누었는데 어떻게 나머지가 1차가 될 수 있나요? 그럼 이 나머지를 다시 1차식인 x 플러스 1로 나눠줘야 되겠죠? 얘를 이걸로 나누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식변형하면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거를 얘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다음에 얘를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도 공통인수처럼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x 플러스 1로 묶으면 얘는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x가 나오고 여기 x를 더하게 여기다 x 플러스 1 빠져나가면 플러스 1이 남겠죠. 이렇게 그래서 몫은 얘 나머지는 얘 이렇게 해서 이 답과 같은 답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 풀이는 굉장히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뭐 딱 정의되는 건 아니고 편한 걸 쓰시면 돼요. 4번의 문제에서는 밑에 있는 문제를 지금 안 올렸죠. 안 올린 이유가 뭐냐면 서술형이면 아까처럼 단계처럼 풀어가시면 되는데 이게 서술형이 아닌 그냥 객관식이나 아니면 주관식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시험이. 밑에는 단계 안 주고. 그럼 주어지는 저런 조건에 맞춰서 다음 관계식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거를 그치 저걸 가지고 이걸 구하기는 식이 너무 이거 다 전개하기는 항이 너무 많지 않나요? 이거를 여러분이 1학년 때 이걸 계산한 적 있습니까? 이건 없죠. 두 개 항을 세제곱하거나 아니면 세 개 항을 제곱한 건 있어도 이게 세 개 항을 세제곱한 적은 없어요. 그럼 혹시 그럼 이거 인수분해나 곱셈 공식을 쓰면 어떨까요? 그러자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러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식이 너무 불편하니까 치환하자는 얘기지. 그 책에서는 아까 보니까 PQ 뭐 이렇게 해놨던데 PQ를 하셔야 됩니다. 책과 똑같이 해드릴게요. 얘를 P, 얘를 Q. 이렇게 이제 치환하자는 얘기죠. 치환하게 되면 결론은 이 식은 P제곱, P세제곱 플러스 Q세제곱의 값을 구하란 말로 이제 식이 변형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걸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필요한 거죠. P 플러스 Q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 PQ P 플러스 Q 이렇게. 그게 아니면 이게 필요한 거고 P 플러스 Q 가로 P제곱 마이너스 PQ 플러스 Q제곱 뭐 이게 필요하든지 둘 중에 하나. 위는 곱셈 공식 변형, 아래 거는 인수분해. 적절한 걸 찾으셔야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식이 막 제곱양을 계산하기는 그치, 너무 좀
불편하죠. 그래서 밑에 거는 상황에 따라 생략하시고 이제 위쪽 거에 좀 더 유리해 보인다. 그래서 위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P 플러스 Q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P 플러스 Q를 계산해야 돼요. P 플러스 Q. 얘랑 더하라는 얘기예요. 더하면 X제곱 플러스 X Y제곱 플러스 X 플러스 Y 플러스 2. 이건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이건 위에 있는 이 조건식을 통해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값들이니까 이거는 곱셈공식, 간단한 곱셈공식 변형을 통해서 구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PQ가 문제예요. PQ. 얘랑 곱하라는 얘기잖아요.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건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뭐 이거는 공통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문제가 달리 배열되어 있고 차수도 틀리기 때문에 그냥 분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분배하면 X제곱 Y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X제곱 Y, X제곱 Y, 일단 쭉 할게요.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러네요. 네. X세제곱 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짝을 질 수 있겠죠. 네. 짝 져봅시다. 이렇게 짝 져지죠.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짝 지어지죠. 이렇게. 플러스 X제곱 Y제곱. 그 다음 이렇게 짝 지어져요. 이렇게 짝 지어. 플러스 X 더하기 Y. 그 다음 플러스 X, Y의 전체 제곱 플러스 1.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괜찮겠나요? XY가 빠졌나요? XY가 빠졌네요. 이렇게. 자, 그러신 다음에 저희는 곱셈공식 변형 이용해서 이제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문제 자체가 원래 그냥 저렇게 나와요. 뭐 PQ 뭐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저렇게 주어졌을 때 저 식의 값을 계산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치환해서 그다음에 곱셈공식 변형을 통해서 문제를 정리해 주시는 것. 자, px를 저걸로 나눴을 때 목 qx 나머지 x 플러스 5, 그 다음에 qx를 x 마이너스 나눴을 때 목 x 나머지 2일 때 px를 x에 대한 내림 차수 정리하시오. 뭐 px가 x에 대한 차수가 있을 테고 그거를 차수별로 이렇게 내려가면 정리하라 뜻인 것 같아요. 하나씩 해봅시다. px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몫이 qx, 나머지가 x 플러스 5. 그랬고 다항식 qx를 x-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나머지가 2. px를 x에 대한 안 풀어도 될 뻔했다. 이게 qx잖아요?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뭐. 그럼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5. 그래서 얘는 이렇게 분배하면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여기에 이제 x가 곱해져 있고, 그럼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2 가로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 이건 이제 전개하라는 얘기죠. 3차식 쓰시고 2차식 정리하신 다음에 여기 x 붙여놓고 차수별로 내림차 정리하는 게 때문에 안 해도 될 만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요즘 괜히 어려워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네요. 자, 고난도로 갑시다. 1번 문제. 자, 세실수 ABC에 대하여 다항을 만족시키는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괴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안 풀어봤죠, 사실. 이런 거는 한 적 있어요. 이런 거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한 다음에 여기는 이 식을 A 더하기 B로 바꾸게 되면 이게 O-C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O-C, 얘는 O-A, 얘는 O-B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를 해서 계산하는 게 유리하다. 뭐 이런 경우는 있는데 이게 뭐 그런 꼴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맺어지는 꼴이 아니죠. 그냥 생으로 정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개합니다. 1 플러스 bx, ax 합치면 a 플러스 bx 플러스 a제곱, b제곱, ab, x제곱 여기다가 1 플러스 x를 곱하시는 거죠. 저런 겁니다. 네. 자, 그렇고요. x제곱의 개수, 왜 굳이 x제곱의 개수인지를 봐야 되겠네요. 왜 굳이, 이게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좀 복잡한 식을 굳이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다면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저 앞에는 저런 거 잘 보니까. 그럼 다전개할 필요 없이 x제곱 맞춰주려면 여기서 1차, 여기 2차. 근데 2차가 없기 때문에 여기 1차 a 플러스 bx와 여기 1차 cx 여기 2차 여기 1차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지만 2차항이 나올 겁니다. 그럼 2차항 개수는 여기는 x랑 여기는 x를 빼고 얘네들이 곱한 게 2차항 개수고 여기는 x를 빼면 2차항 개수가 나오겠죠. c를 분배하다 보니까 이건 ab고 얘를 c를 분배하게 되면 bc 플러스 a가 나오네요. 그럼 2차항의 개수를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이거의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곱셈 공식이죠, 그거는. 이게 저런 곱셈 공식을 이런 데다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라는 거를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아셨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알고 보니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거죠. 괜히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더라. x제곱 개수를 구했더니 딱 이게 나오더라. 또 곱셈 공식 변형을 마지막에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2번. 내실수 a, b, xy에 대하여 조건 주어져 있고 이게 성립할 때 PQ는 얘네들이고 이 식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건 누가 봐도 분수식인데 곱셈 공식 변형을 쓰면 어떻게 하니? 분수식이라면 위아래 약분시켜야 되잖아. 그러면 곱으로 따닥따닥 묶여야 되니까 이거는 인수분해가 좋은 거예요.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3차 떼고 p 플러스 q 앞에 거 제곱 두루 곱한 다음에 부호반대 끝에 거 제곱의 합 이렇게 되죠. 그럼 얘랑 얘랑 이렇게 약분되고 지워지고 남은 건 pq분의 p제곱 q제곱 마이너스 pq 이렇게가 남겠네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뭐 찢어놓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약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남은 건 곱셈 공식 변형 정도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p 플러스 q의 제곱에 마이너스 2pq의 마이너스 pq를 계산했으니까 마이너스 3pq가 필요해요. 이렇게. 결론은 합과 곱을 구하라는 얘기죠. 합을 해봅시다. p 플러스 q 얘랑 얘랑 더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동량 처리가 되지 않나요? a 플러스 bx 플러스 b 플러스 a 플러스 by 그럼 a 플러스 b를 묶이죠. x 플러스 y 값이 나와 있네요. 1 곱하기 3 얘는 3이 된다. 얘는 구해졌다. 9 이것만 구하시면 되겠네요. PQ만 구하면 되겠죠. PQ 이제 둘을 곱해야 됩니다. PQ 얘랑 분배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분배하면 ABX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A제곱 XY 분배하면 플러스 B제곱 XY 플러스 ABY제곱이 되네요. 그럼 어떻게 묶을 건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묶어보면 AB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나오고, 이렇게 보면 플러스 xy a제곱 b제곱이 나오죠. 곱셈 공식 변형으로 뭐 AB는 나와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1 곱하기, 여기는 충분히 이거 두 개 곱셈 공식 변형으로 구할 수 있고, 여기도 xy가 나와 있죠. 플러스 1 곱하기, 여기도 이렇게 두 개를 곱셈 공식 변형으로 푸시면 각각 여기와 여기의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을 이제 PQ 자리 대신에 집어넣으면 정답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늦은 시간 계산은 여러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죠? 문제? 마지막, 오늘 수업의 마지막 문제. 두 다항식 P1x, P2x, R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R10의 값을 구하시오. 가가 좀 써봅시다. 뭐 이거는 직접 나눌 수 있는 건 식을 안 줘. 뭐가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식을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3P1x 마이너스 P2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Rx가 나머지랍니다. 몫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쓸게요. 그냥 QX라고. 나머지는 RX. 네, 썼고요. 그 다음은 가식, 나식. P2X를, 이 P2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또 몫이 안 나와 있네요. Q 프라임 X, 나머지는 RX. 그럼 다식, 그럼 P1X를 똑같은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Q2 프라임 X 플러스 2X 플러스 4 라는 거네요. 네, 이렇게. 이 정도는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워낙 X제곱 플러스 1이 계속 겹쳐 보여요. 그리고 연립하기에는 조금 불편하죠. 뭐 둘을 더해도 빼도 그래요. 그냥 직접 대입을 해봅시다. 여기는 P2X 대신 자리 대신에 색깔로 구분해 드릴게요. 여기는 이만큼을 요 자리에다가 집어넣읍시다. 됐니? 그리고 P1X 자리 대신에 이만큼을 집어넣읍시다. 직접 식을 한번 써봐요. P1의 3배입니다. P1X의 3배, 그 3배. 3 X제곱 플러스 1 Q2 프라임 X 플러스 6X 플러스 4 6X 플러스 12. 밤 되니까 막 계산 개판이 되네요. 자꾸 집중력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얘를 빼세요. 빼면 마이너스 붙어야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Q 프라임 X 마이너스 RX. 이게 좌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변은 뭐 딴 거 할 게 없죠. 그냥 쓰시면 되니까요. X제곱 플러스 1 QX 플러스 R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무래도 여기 RX가 좀 이렇게 같이 동량 처리가 될 것 같으니까 이 식을 이쪽으로 우변으로 넘겨봅시다. 그럼 좌변은 3x제곱 자리가 없어서 좀 붙였을게요. q2 프라임 x 플러스 6x 플러스 12가 되고, 우변은 이게 1로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면 일단 쓸게요. 넘어가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괜찮죠? 두 번 쓰기 귀찮아서요. 여기 x제곱 플러스 1, 여기 x제곱 플러스 1이 x제곱 플러스 1이 공통인수가 됩니다. 얘네 두 개 항에서는. 그럼 x제곱 플러스 1로 묶어요. 그럼 얘랑이 다시 가로 안에서 덧셈이 되겠죠. qx 더하기 q 프라임 x. 그리고 rx가 두 번. rx가 두 번. 2rx. 이렇게 돼요. 됐니? 자, 좌변과 우변을 이제 비교하는 건데,
비교해보면 이렇죠. 여기 3과 x제곱 플러스 1의 위치를 살짝 바꿔볼게요. 좀 보기 편하라고. x제곱 플러스 1 한 다음에 곱하기 3 이렇게 돼 있는 꼴로 보시면 돼요. 그럼 얘랑 얘는 요 가로안이 서로 같다고 생각하면서 보면 두 식은 서로 같은 거고요. 그리고 그렇잖아. x제곱 이게 잘 보면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남는 나머지 rx는 1차 이하의 식이에요. 그렇지? 1차 이하의 식이에요. rx가. 근데 보니까 이만큼과 이만큼을 내가 x제곱 플러스 1로 묶었다는 개념하에 서로 같다고 보면 남아있는 6x 플러스 12랑 2rx가 서로 같다고 볼 수 있는데 같다고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rx는 1차 이하의 식이니까. 됐어요? 그럼 얘 1차 이하의 식, 얘 1차. 그럼 서로 같은 식이라고 봐도 된다는 뜻이야. 그럼 rx는 3x 플러스 6. 이게 rx식이 된다. 그래서 r10의 값을 구하시오. 30 플러스 6, 36이 문제의 최종 정답이 되겠네요. 연립해서 풀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직접 대입해서 이렇게 묶어주니까 오히려 더 모양이 이쁜 꼴이 잘 만들어지네요. 좌우를 금방 비교할 수 있도록. 워낙 x제곱 1이 x제곱 플러스 1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묶기도 편해요. 사실은 여기저기 막 서로 다른 게 있고 막 변형 이런 게 아니고 너무 똑같은 것들이 배열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잘 묶으면 따닥따닥 좌우를 비교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가끔 이런 게 문제가 되긴 해.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x제곱 플러스 1이 2차니까 남는 rx가 1차 이하의 식이고 좌우변은 정리를 해봤더니 좌변은 이게 1차 이하의 식이고 얘 우변은 이만큼이 1차 이하의 식이니까 얘네들의 차수를 동일시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같은 차수니까요. 근데 가끔 이제 이게 가끔 좀 더 어려운 문제는 이게 2차가 아니고 3차라 얘가 2차 이하의 식이 되는 거예요. 얘가 2차 이하의 식이 되는 거야. 그럼 차수가 안 맞잖아. 2차 이하의 식이면 1차도 포함될 수 있지만 최고차이 2차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럼 차수가 동일시할 이런 경우는 차수를 동일시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럼 이렇게 묶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그 문제 필요한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런 건 더 골 때리는 문제가 돼요. 더 힘든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너무 딱딱딱 좌우가 잘 맞아떨어지고 차수도 완벽하게 좌우가 정리가 잘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거를 짜맞춰서 서로 비교하게끔 노린 문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 잘 맞춰져 있어요. 근데 많이 어려운 문제는 이 차수가 같이 가끔 안 맞는, 이렇게 묶으면 안 맞는 케이스가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풀거나 아니면 다시 이 2차를 또 얘를 나누어서 차수를 떨어뜨려서 이제 1차까지 떨어뜨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식변형을 통해서. 뭐 그런 여러분 예전에 많이 틀렸던 문제 있잖아요. 뭐 3차로 나눴을 때 남는 나머지 해결이 안 되니까 원래는 2차식과 막 붙여가지고 원래 있던 나머지는 뭐 따라 뒤에 붙는다 뭐 이런 식으로 풀었던 그런 문제처럼 이게 뒤에 있는 게 나머지가 2차인데 얘는 1차밖에 안 남기 때문에 이 식을 다시 나누어서 이걸 차수 1차로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뭐 변형해서 풀거나 아니면 문제 조건에 맞게 새롭게 그냥 풀거나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안 된다는 얘기. 차수가 안 맞으면 이런 방식으로 비교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1차 이하는 가능하지 이게 만약 2차 이하다. 그럼 이게 2차가 될 수도 있고 얘는 1차가 될 수 있으니까 둘을 차수를 동일시할 수 없다. 다시 문제를 다시 변형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더 상승하는 문제가 되겠죠.